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연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모든 의심을 씻어낼 수 있다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겪어야 했던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 인생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기업의 부장으로 일하시며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나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저 둘만의 작은 가족이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도 끈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재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와 저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굳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를 보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어요. 새엄마가 될 분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자태에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저에게도 늘 다정하게 대해주셨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좋은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수진 씨가 처음 인사를 건네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좋은 분을 만나셨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도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들러리를 섰고 수진 씨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참석해 주셔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결혼 후 저희 집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가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매일 집에 돌아가면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저 또한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함께하는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 대학 생활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밤식을 준비해 주시고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응원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수진 씨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2년 정도 흘러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수진 씨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께서 자주 피곤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어요. 얼굴색도 안 좋아지시고 식욕도 떨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곧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도 아버지를 걱정하시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모두는 아버지께서 곧 회복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돌아온 저는 집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진 씨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손에 작은 약병 같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뻔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약을 챙겨드리는 거겠거니 했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급히 그 약병을 등 뒤로 숨기는 거예요. 벌써 왔어요? 일찍 들어왔네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우아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 몰래 건강보조제라도 준비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일찍 누우셨어요.
수진 씨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왜 그렇게 다급하게 약병을 숨겼을까? 단순한 약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간 저는 수진 씨를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새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드시는 약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약을 드실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시고 약을 보관하는 것도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약병을 숨기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 씨, 아버지가 드시는 약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어떤 약인지 알아두고 싶어서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소화제랑 영양제예요. 요즘 식욕이 없으시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왜인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 그렇게 급하게 숨겼을까요? 단순한 소화제와 영양제라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아버지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시고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도 잘 드시지 못했어요. 회사도 자주 조퇴하시거나 아예 결근을 하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시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완고하게 거절하셨어요. 괜찮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기색은 보이시지만 병원에 가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병원을 싫어하시니까 억지로 모시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집에서 잘 쉬시면 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싫어하신다고 해도 이 정도로 컨디션이 나빠지신 상황에서는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진 씨는 왜 그렇게 병원 가는 것을 반대하시는 걸까요?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목격한 그 장면, 약병을 급히 숨기던 수진 씨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수진 씨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아직 늦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평소라면 벌써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었거든요. 궁금해서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수진 씨가 뭔가를 책상에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여러 개의 작은 약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그날 제가 봤던 그 약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수진 씨는 그렇게 많은 약들을 숨겨두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밤늦게 혼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걸까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진 지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저희 집에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설치하신 CCTV가 있었습니다. 보안 때문에 설치한 건데 거실과 현관, 그리고 아버지 방 앞 복도까지 촬영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그 CCTV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진 씨가 장 보러 나가신 사이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CCTV 관리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CCTV 프로그램에 접속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아버지의 생일이었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 화면이 나타났어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실시간 화면과 함께 지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최근 일주일간의 영상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특히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의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수진 씨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시고 아버지를 돌보시는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틀 전 영상을 보던 중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진 씨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약 10분 후에 나오셨는데 그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를 들고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화면을 확대해봤지만 각도상 정확히 무엇을 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걸까요? 저는 더 이전 영상들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거의 매일같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 씨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시고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오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화면 한 구석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현관 쪽 카메라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바로 어제 제가 회사에 있던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저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수진 씨도 아니고. 저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남성은 집 안으로 들어온 후 주변을 둘러보더니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 소파에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약 5분 후 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둘이 만나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 씨와 그 남성이 서로를 포옹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카메라 각도상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어요. 약 30분 정도 후 그 남성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더 이전 영상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남성이 저희 집에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일주일에 2~3번은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대체 누구길래 우리 집 열쇠까지 가지고 있는 거지?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숨기고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남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전 영상을 보던 중 드디어 그 남성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온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현관에서 나갈 때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성은 다름 아닌 제가 가장 믿고 있던 친구, 김태호였거든요. 태호는 저의 중학교 때부터의 절친이었습니다. 함께 자란 동네 친구이기도 했고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했어요. 졸업 후에는 각자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자주 만나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태호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수진 씨와 결혼하신 후에도 태호는 종종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태호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나 저 또는 수진 씨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태호에게 여분의 열쇠를 맡겨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진 씨와 태호가 포옹을 나눈 장면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태호가 언제부터 저희 집에 혼자 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수진 씨와는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3개월, 6개월 전의 영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태호와 수진 씨의 만남은 아버지와 수진 씨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수진 씨를 저에게 소개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태호는 수진 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설마.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태호와 수진 씨가
아버지 모르게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수진 씨가 아버지와 결혼한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가장 최근의 영상, 바로 어제 태호가 왔을 때의 장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까지 최대한 크게 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거실 카메라는 음성도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들어보니 몇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 다음은 수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참아.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매번 숨어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알아. 나도 힘들어. 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어요. 마이크의 성능 때문인지 더 이상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태호와 수진 씨 사이에 뭔가 은밀한 관계가 있다는 건 분명했거든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의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태호와 수진 씨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음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정말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거야? 아버지가 너무 오래 버티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너무도 명확했거든요. 수진 씨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하지만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아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있어. 저는 화면 앞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가장 믿었던 새엄마와 절친이 아버지에게 해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그 약병들, 수진 씨가 밤마다 정리하던 그 의심스러운 약들이 떠올랐습니다. 태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이제 끝나면 우리도 자유야.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도 없고. 수진 씨가 태호를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나눴어요. 정말 오랫동안 사랑해온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수진 씨가 아버지와 결혼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태호가 왜 그렇게 자주 저희 집에 왔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장보기에서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컴퓨터를 종료하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벌써 왔어요? 일찍 들어왔네요. 수진 씨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가면을 쓴 악마의 목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상 속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어요. 태호와 수진 씨의 대화, 그들의 포옹, 그리고 그 끔찍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분의 건강 상태로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새벽까지 고민한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 아버지를 해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도 머리는 오히려 맑았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했거든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서 이 끔찍한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셨고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컨디션이 워낙 안 좋으셔서 요즘은 늘 늦게 일어나셨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에는 들어가기가 조심스러웠지만 혹시 수진 씨가 숨겨둔 약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깊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수척해지셔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침실의 서랍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혹시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재는 아버지의 개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 서랍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역시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쪽에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겉봉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라고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소중한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거나 아니면 내가 진실을 눈치챘다는 뜻일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 수진이와 태호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하고 있는 일까지 모두 말이다. 너는 아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 그럼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걸까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분노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기분을 너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진이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태호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돈 때문에 나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태호의 사업이 망해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진이가 그를 도우려고 한 일이었다. 물론 그들의 방법은 옳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너라는 훌륭한 아들도 있고 성공적인 사업도 이뤘다. 반면 그들은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놔두기로 말이다. 대신 너에게는 진실을 남겨두려고 한다.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 말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내 보험금과 재산 관련 서류들은 별도의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모든 것이 끝나면 그것들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수진이에게는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도록 이미 조치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태호에게 너무 분노하지 마라. 그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절망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 반드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도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재에서 나왔어요. 벌써 일어났어요? 오늘은 일찍 나가나 봐요. 수진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저는 대충 둘러대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면서도 왜 그냥 당하고 계시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와 집 상황이 걱정되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포기하신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퇴를 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일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6장 무너지는 믿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가족과 절친을 신고하러 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담당 형사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저희 새엄마와 제 친구가 아버지에게 해로운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말을 꺼냈을 때 형사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흔하지 않은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CCTV 영상들과 녹음 파일들을 보여드리자 표정이 심각해지셨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수사해볼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우선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형사님은 즉시 병원과 연락을 취해서 아버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발견될 수 있는 증거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수진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도 많이 약해지셨고 식욕도 거의 없어 보이셨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수진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쉽지 않았어요. 그분의 모든 행동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요즘 아버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진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버지가 병원을 워낙 싫어하셔서.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가볼게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 가는 걸로 해요. 수진 씨는 끝까지 병원 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해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경찰이 와서 모든 게 드러날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 싶었거든요. 수진 씨와 태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보시고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다음 날 오전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수색영장을 가지고 온 형사님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부인, 잠시 동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상 필요한 절차입니다. 형사님들은 아버지 방과 수진 씨 방, 그리고 부엌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곧 수진 씨의 방에서 여러 개의 약병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약들은 뭐죠? 그냥 건강보조제들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약들도 있네요.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부인,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씨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다음은 태호 차례였습니다. 형사님들이 태호의 회사로 찾아가서 그를 연행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병원에서 아버지의 정밀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지만
장기간에 걸쳐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된 걸까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태호와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인간관계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도 용서하려 했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7장 법정의 진실. 수진 씨와 태호의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약 2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회복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다행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곧 법정에서 그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독성 물질 섭취를 중단한 후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오시고 식욕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다. 수진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었다니. 가끔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실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이미 알고 계셨던 일이라고 해도 실제로 현실이 되고 난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나 봅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진 씨와 태호를 다시 보게 될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재판 당일,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피구석을 바라보니 수진 씨와 태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특히 태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검사님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와 태호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차근차근 밝혀내셨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민수진은 피고인 김태호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독성 물질을 꾸준히 투여하여 자연사로 위장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모든 걸 알면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며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의 반박은 더욱 강력했어요.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어서 저에게 증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니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수진 씨, 그리고 형제같이 지냈던 태호를 상대로 증언을 해야 한다니. 증인은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까? 검사님의 질문에 저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약병을 숨기던 수진 씨의 모습, CCTV에서 발견한 태호와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그때 수진 씨가 갑자기 일어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이 죄라면 난 그 죄를 끝까지 안고 갈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버지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프시게 해서. 수진 씨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부축해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태호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더욱 안타까웠어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태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는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여러 차례 답변을 유도했지만 태호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재판장님이 태호에게 직접 질문하셨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피해자분의 아들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 자주 놀러 갔고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께 해를 끼치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도 저 때문에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만 죽을 수도 없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태호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도 증언대에 서셨어요. 아버지는 놀랍게도 수진 씨와 태호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처를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거운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법정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피해자가 직접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은 단호했어요. 피해자의 용서와는 별개로 이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절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양쪽 변호사들의 공방이 이어졌고 여러 증거들이 제시되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수진 씨와 태호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어요. 수진 씨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요. 아버지께도 아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태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너희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이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다. 나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아무리 분노했어도, 아무리 배신감을 느꼈어도 그들도 결국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절망적인 선택을 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재판장님이 선고를 위해 잠시 유정을 선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복도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이 상처들이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8장 남겨진 상처. 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졌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살인미수로 3년형이, 태호에게는 공범으로 2년형이 선고되었어요.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셔서 비교적 가벼운 형이었지만 그래도 실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수진 씨가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저는 망설였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 씨는 수갑을 찬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경찰관이 제지했어요. 말로만 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수진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었거든요. 태호는 끝까지 제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친구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네, 아버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도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믿는다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며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확히는 어머니의 무덤이었지만 언젠가는 아버지도 그곳에 묻히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 괜히 아버지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나 봅니다. 어머니,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묘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무사하셨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여기 있었구나. 찾고 있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너도 어머니가 그리웠구나. 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시며 어머니의 묘비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니? 그냥 요즘 있었던 일들 이야기했어요. 그랬구나. 어머니도 많이 걱정하셨을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아들아, 아직도 마음이 힘드니? 조금. 아니, 많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 나도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저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도 분노했다. 정말 화가 났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렇다고 해도,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건 아니다. 상처는 남을 거야.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우리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는 절실했던 거다.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교훈이요?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말자.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 나처럼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세상이 아무리 배신해도 가족만큼은 끝까지 서로를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고맙다. 나도 너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어머니 앞에서 서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지켜졌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예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수진 씨는 작년에 출소했어요. 태호도 몇 개월 전에 나왔고요. 둘 다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왔지만 저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쉽게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도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셔서 진지하게 교제하고 계세요. 저도 그분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정말 선량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한다. 아버지가 그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도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배신당할 가능성 때문에 사랑할 기회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만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지금 저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것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에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테니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